네, 이번 시간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해죠. 호랑이띠 해에 무인일주에 한정해서 이제 그 운세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측인데요. 뭐 운세 예측이 또 예측이 정확도가 어떠냐, 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이제 제가 듣기도 한데 정확도가 높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뭐 심기로 보는 게 아니고 사주 명리학의 어떤 그 철학 원칙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무인일주인데 그 적용을 하는 게 무인일주지만 뭐 좀 두리뭉실하게 뭐 무토일간의 뭐 내년 운세 이게 아니죠. 지금 딱 정한 게 무인이라고 이제 일주를 딱 정했어요. 이제 정했다는 거는 일단 많이 좀 좀 범위를 좀 좁힌 거죠. 뭐 무인, 무진, 뭐 무신, 무술, 무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것 줄 중에서 무인일주에 이제 그 한정을 한 건데 어차피 사주 경우의 수가 뭐 50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무토일간으로 한다 그러면 좀 굉장히 좀 두리뭉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인으로 이제 한정을 했기 때문에 50만 가지에서 이제 이게 60갑자 중에 하나니까 60으로 나누게 되면 한 8천 정도 가지로 이제 좁아지게 된 거고, 일단은 뭐 연천간이나 월천간이나 시천간, 그 다음에 연지, 월지, 시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여기에 있는 지지하고 천간을 좀 넣어서 이제 좀 접근을 해보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이제 많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큰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인인데요. 이게 이제 인의 지장간이 여기 이제 그 무병갑이 있죠. 무병갑이 있는데 지금 무토일간은 요 12운성상 인을 보면 요 생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생지는 이제 12운성상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온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12운성상 생지를 깔고 있는 그 일주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밝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생지는 이제 후원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좀 많이 있는 일주가 이제 무인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목에 뭐냐면 지장간이 여기 지금 이 병화하고 이제 그 무토가 화토동법으로 해서 인을 보면 생지죠. 생지인데 이 생은 일단 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토 입장에서는 관성이죠. 관성이 녹지에 있습니다. 녹지. 이 녹지에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이 녹지라는 게 일정 부분 직위를 가진 어떤 직업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험 합격해서 일정한 자기 직위를 갖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일반 직장에서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어떤 그런 뭐 직장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무인일주가 관성이 녹지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아주 좀 잘하고 전형적인 어떤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이 생지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무인일주 사주는 일단 직업에 있어서 직장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무인일주 사주의 특징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운세를 한번 보시게 된다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이제 임수를 보는 거는 토국수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재성이 되는 거죠. 돈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재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사주 원국 8글자를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그냥 전체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주가 뭐 재물운이 어떻네, 뭐 직장 직업운이 어떻네, 자식운이 어떻네, 뭐 공부 학업운이 어떻다 이런 걸 이제 인생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두리뭉실하지만 이 내년 운세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사실 뭐 사주 공부를 하는 게 뭐 인생 전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 뭐냐면 관심사항은 내가 내년에 시험 합격하냐, 내가 내년에 돈을 버냐, 잃느냐,
뭐 내가 시험 합격하냐 아니야 이런 굉장히 삶과 밀접한 어떤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주 원국만 보면은 이거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이 사주 원국은 체라 그럽니다. 체라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정적이에요. 움직이지가 않죠. 이거는 원래 연월 일시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는 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체에 뭐냐면 이게 이제 연이 들어오죠. 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운도 들어오고 세운도 들어옵니다. 이때 이러한 이 원국 체를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러한 세운입니다. 세운하고 대운인데 대운은 이제 10년 대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좀 거시적이죠. 10년 대운은 10년간의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은 그렇고 세운은 1년 동안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이거는 좀 세밀하죠. 그래서 일단은 세운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나하고 어떤 육친성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세운 같은 경우에는 형충회합을 봅니다. 천간은 일단은 합해서 다른 천간과 어떤 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운 천간이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것이고, 지지는 형하고 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합을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회도 있어요. 형충회합을 보는 겁니다. 지지가 움직이는 것은 형충회합으로 인해서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천간은 합을 봅니다. 천간합을 보시게 되면 2022년이 임인데 이 임하고 어떤 천간이 합을 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 5개 천간합이 있죠.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인데 내년은 임이니까 임하고 합을 하는 거는 요 정화가 되겠죠. 그럼 이 정화가 정화가 있어줘야 이 임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임수라는 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계속 적용되고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임수라는 거는 정을 봐야 얘가 움직이고 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정화가 천간에 올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에 올 수도 있겠죠. 지지에는 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지의 지장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천간으로 같이 합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나 없나를 본다 그러면 지금 12가지 여기 자축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2개의 지지 중에 지지장간에 정화가 어떤 지지가 있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술토하고 미토하고 오화를 보시면 여기 다 정화가 있죠. 이렇게 여기 정화, 여기 정화, 여기에 정화. 그래서 요 술토하고 미토하고 오화다. 그게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수가 여기 밑에 보면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가 있다 그러면 합생이라고 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편제죠. 돈입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천간에 이 정화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합을 하죠. 이 천간합은 명합이라고 합니다. 명합인데 이 명합은 바로 합이 돼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화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이 정화는 무토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인성이라는 거는 공부, 계약, 명예, 그 다음에 어머니, 뭐 시험 합격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일단은 내년에 무인일주는 이 임수라고 하는 어떤 재성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들어오는데 이 정화하고 같이 나갔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해석은 계약에 의해서 정인이죠. 이거는 정화는 정인입니다. 발을 정자 써서 이거는 이제
계약도 의미하고 어머니 이제 뭐 공부 학업 이런 거니까 내가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돈을 쓴다. 돈을 뭐냐면 가지고 나간다. 인성이. 그러니까 계약으로 인한 어떤 재적인 이탈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의미로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임수, 내년에 이민년의 임수는 정화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무토가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만약에 돈이 나간다 그러면 계약입니다. 계약이나 내 어떤 자기 개발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돈을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그 지지의 지장간의 정화가 있죠. 이렇게 지금 합을 하죠. 그죠? 이 오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무인일주가 뭐 말띠다 아니면 5월에 태어났다, 5시에 태어났다 하고 한다 그러면 계약으로 인해 돈이 나갈 그 돈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계약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토도 마찬가지로 술토도 마찬가지고 지지의 지장 간의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쨌든 계약으로 인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연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활동 뭐 아니면 교육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어떤 수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인인데 요 인은 이제 호랑이를 의미하고 지지의 지장간은 무병갑입니다. 다 지지 지장간 천간이 전부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간은 일양 일음이 합을 해요. 천간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천간 오합이 있죠. 전부 뭐냐면 갑경 그다음에 병, 임, 무, 요건 다 이건 양이죠. 그 다음에 요 기토, 을, 신, 정, 개는 음이죠. 일양, 일음이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천간은 이렇게 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데 세운지지 임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지장간이 있는데 요 지장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무인일주 2022년도 삶이 굉장히 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요 인이 지지는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지가 움직이는 거는 충하고 그다음에 형, 그다음에 합, 그다음에 회도 있어요. 형충회합인데 이것을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인하고 충을 하는 거는 신이죠. 그 다음에 형을 하는 거는 사죠. 인신사 삼형이잖아요. 그리고 신하고도 형입니다. 요 신금은 충도 되고 형도 됩니다. 합이 되는 거는 인해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인오도 되죠. 이제 합은 이거는 뭐 삼합이나 방합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지지를 다 지금 아직 모르니까 이거는 뭐 이제 차후에 좀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이는 신사를 보면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지에 어디에 있든 뭐 신이 됐든 그다음에 사가 됐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신충이 되고 여기는 인사형이 되죠. 이렇게 됐는데 요 신금의 지장간은 무임경이죠. 무임경. 전부 다 양의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화의 지장간은 무경병입니다. 전부 이것도 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의 지장간을 제가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뭐 사주 뭐 처음 보시고 내년 운세 잠깐 내가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론적인 거에만 이제 주목하시고 그쪽으로만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사주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신사인데 이거는 이제 인신충이 되면 이제 다 충으로 해서 지장간이 나오고 인사형이 되는데 지장간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냥 양의 천간이에요. 인신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이 양의 지장간이 합을 하는 건 일양 이름으로 해서 이제 음의 그 천간으로 합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음의 천간이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거는 실이에요. 실. 잃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게 사신이 없으면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신이 있는 경우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설명을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신이 있는 경우에만 여기 위에 있는 이 천간들이 인하고 형이나 충이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사하고 신이 지지에 없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요. 그냥 무탈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신이 없고 다른 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하고 신이 있는데 천간이 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일음, 일양으로 천간 합을 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건 득입니다. 득. 내가 뭐냐면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도 없고 뭐 진로도 열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무인일주가 이민년을 만났는데 지지에 사하고 신이 있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형설과 충이 일어나는데 천간에 음의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실이에요. 잃어요. 근데 사신이 없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아요. 무탈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신이 있는데 내 무인일주 천간에 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득입니다. 득. 얻는 거예요. 돈도 얻고 식신, 먹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녹도 얻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신이 없다 한다 그러면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큰 어떤 변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정 부분 재적인 성취 정도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임수가 들어올 때 정화하고 합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말띠다 아니면 5월에 태어났다. 만약에 오시에 태어났다 한다 그러면 요 인하고 오는 이렇게 반합을 하죠. 이 반합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인은 요거는 뭐냐면 관성이 되는 거고 오는 이게 이제 식신상관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식관합작이에요. 식관합작. 식하고 관하고 합작을 하는 겁니다. 식관합작을 한다는 얘기는 식도 얻고 관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오가 이렇게 무인일주가 오가 있다 한다 그러면 요 인오로 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진로도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직장을 얻기도 할 뿐더러 진로도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돈도 들어와요. 임수가 요 오화 안에 있는 정화하고 합생을 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가 볼 수 있죠. 인의 합이 이제 이거는 해수죠. 해수는 무토 입장에서는 이것도 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의 합이 원래 이렇게 사주가 이제 합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요 인이 들어오면 요 인의 합을 풀어요. 이 묶인 육합이잖아요. 인의 합이 육합인데 요 합이 재인데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해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해시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요 재성이 묶여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금전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요 인이 들어오는 해 또 아니면 해수가 들어오는 해에는 요 인해합을 풀기 때문에 이때는 돈을 얻어요. 득입니다. 그래서 무인일주가 해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해시에 태어난 그런 일주다 그런다 그러면 내년에 확실한 재적인 성취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돼지띠다. 만약에 이거 멀리 있는 합은 원합이라 해서 이제 합으로 잘 안 보죠. 이거는 또 틀리게 그 해석을 해요. 이거는 사실 합으로 묶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꾸로 얘가 인이 와가지고 얘가 이 해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무일주가 만약에 돼지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해년에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은 돈이 좀 묶인다고 봐야 돼요. 돈이 묶여요. 예. 그러니까 뭐냐, 묶인다는 얘기는 나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좀 쓰고는 싶어요. 근데 그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풀리는 2023년이 돼야 그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인일주가 내년 이민년을 보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금전적인 어떤 이탈보다는 금전적인 성취가 제가 볼 때는 득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인일주 나름대로 이민년 괜찮고 크게 무탈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매우 높아요. 지금 이게 전체 사주를 보지 않고 이 일주로만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천간과 지지를 다 이렇게 논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좀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민일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